윤창환의 맛있는 바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새해 신년 되면은 우리 직장들은 또 뭐 시무식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년 인사 이런 걸로 굉장히 바쁘죠. 며칠 그 일주는 아마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없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새 참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이 새해에는 좀 이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좀 돼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행복, 경제가 잘 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국제적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1월달 되면 그렇습니다. 1월 초 되면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요 국제 전기전자 박람회라고 그러는데요, CE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ES는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냥 뭐 전자 소비 박람회 뭐 이런 정도로 아주 얼마 안 됐죠. 별로 시원찮았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우리 같으면 무슨 뭐 전자 제품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보여주는 아마 그런 정도. 쇼예요, 쇼. 이름도 쇼죠. CES가 그런 뜻이죠. 올해는 이제 2025년도에는요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고. 이 전자 CES가 세계 전자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를 항상 이끄는 그런 박람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소비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좋은 그런 이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좋은 그런 반응이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바로 시장이 열리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 LG 등등에서 모든 전자사들이 다 거기에 출품합니다. 뭐 그런 큰 대기업도 가고요. 또 작은 또 기업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부스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공동 부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진출해서 뭐 수백 개 기업들이 여기 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CES에 갔다 온 기업하고 안 갔다 온 기업하고 또 어떤 그런 것도 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연례 행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말 잘하려고 그러면 이런 CES 같은 그런 큰 그런 박람회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그런 게 이제 세계의 그 분야에서의 어떤 세계의 흐름을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쉽진 않죠. 그게 뭐 그렇게 굉장히 그런 걸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소비 시장도 커야 되고 아주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전기 전자 관련돼서 우리가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반도체죠, 반도체. 특히 요즘은 뭐 4차 산업 벌써 지나서 벌써 AI 시대에 뭐 등등해서 난리가 나죠. 요새는 뭐 AI 빼면은 요새는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4차 산업과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바로 반도체 산업이죠. 그런데 반도체 산업에 꼭 필수 불가결한 물질이 있어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걸 히토류라고 해요. 히토류. 히토류는 이 땅에 있는 아주 희귀한 그런 이 비금속 물질들을 우리가 히토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히토류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게 중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벌써 몇 년 전에 우리가 뭐 중국하고 무역 마찰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또 사드 얘기 나오고 할 때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히토류 수출 안 한다고 해버렸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일본도요, 이 섬 영유권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죠? 그래가지고 히토류 수출 안 한다고 중국이 하니까 뭐 정말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그렇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니까요. 바로 우리가 반도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히토류를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너무 이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일본은요, 여러분, 한 2, 3년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내년, 이게 2025년도 상반기에는요, 히토류를 바다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를 이제 바다에서 생산하면은, 물론 가격이야 뭐 어쨌든 간에, 히토류에 대한 그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 중국이 의존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잘 몰랐지만, 우리나라가요, 태평양의 클라리온 클리퍼튼 해역, 대서양, 인도양 이런 데다가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남한보다 더 넓은 면적 11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바다의 밑에 있는 해저에, 바다 밑바닥에 있는 광산을 등재를 했어요. UN 국제기구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전용 광구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요, 해양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그 연구기관이 있어요. 여기하고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탐사도 많이 했죠. 예산도 엄청 몇천억 집어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기술도 많이 개발하고 해서 그거를 우리나라의 그 광산이야. 그래서 광산이 육재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도 그런 광산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가스하고 뭐 석유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광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산이 활동을 계속하면 그 이 바다 밑으로 이제 계속 화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물을 만나면 계속 거기에서 굳어져 가지고 바로 단단한 그런 물질이 거기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망간각, 망간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완전히 히토류에 아주 뭉쳐져 있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긁어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저는 이제 일본은 2025년 정도, 2020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렇게 히토류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조금 몇 년 늦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여하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반도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이 잘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히토류, 바로 공급을 바다에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히토류 독립은 바다에서 가능해. 우리 히토류 독립이 바다에서 가능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정말 우리 경제, 우리 나라를 먹여 살리는 정말 1등 공신이 되는 그런 산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2025년 또 26년, 27년에 우리 바다에서 나온 히토류가 우리 반도체에 아주 공급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는요, 정말 이런 히토류 독립, 바다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처럼 좀 더 그동안에 있는 얘기보다는 좀 더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나라의 경쟁력, 또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 빠지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조금 희망 섞인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토류 독립 바다에서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